자,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 2차 전지 중심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에서 흐름이 그닥 좋지 못했던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상승의 초입일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맞수 한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염정 FC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주가의 상승 초입에 와 있을지 가장 궁금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염 팀장님은 초입은 지났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No 이렇게 단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칙인데요. 먼저, 네. 예스와 노로 답하라고 해서 했는데 예, 왜 이렇게 길게 쓰셨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예스 혹은 노라고 대답해달라고 했는데 염 팀장님 왜 대답을 예스로 예스와 하지 노. 못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애매해서요. 네. 그러면 뭐 초입은 지났다. 네, 일단 초입은 네. 일단 지난 3월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등의 기미가 보였을 때 이미 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네네.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요. 초입에 들은 시점은 네.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줘야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결국은 국내 시장에 뭐 대장주인 반도체냐, 2차 전지냐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2차 전지 쪽으로의 섹터를 고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3월 이후에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돌아서는 시점이 약 한 3월 22일경으로 제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수급이 돌아서면서 주가는 정확하게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좀 정체기에 머무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2차 전지 대장주가 뭐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단인 소재주 쪽에 대한 반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뭐 깜짝 실적이라는 건데 실적은 얼마나 좋은 거죠? 네, 일단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왜요? 네, LG에너지솔루션 그동안 너무 안 좋게 봤고, 네. 설마 그 정도 실적 나오겠어라고 좀 저평가를 하셨군요. 비틀려서 네. 봤던 시각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LG에너지솔루션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하세요, 정식으로. 죄송합니다. 예. 네.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 네. 괜히 또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런 것 네, 같고요. 이런 시각도 필요하죠. 네, 잘못했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네, 근데 인정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온 실적 동향들 보게 되면은 한 대부분 그랬거든요.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많아봐야 한 1,000억에서 1,500억대 이 정도 나오는 부분. 특히 작년 4분기가 영업이 한 700억대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이번에 이를 거의 다 그냥 불식시켜버리네요. 그래서 한 2,800억대, 2,500억대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작년에 잘 나왔었을 때 실적 흐름들의 뭐 버금가지는 않지만 분기 실적들이 한 또 아마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뭔가 가능성을 계속 많이 보여줬을 때가 한 5천억대 네. 정도까지 나와서 아마 이 분위기가 그대로 나와서 한번 연간 영업이익 2조대 부분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이번에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선방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의 뭐 오늘 증권사들 리포트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 나오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관점들에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이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원통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최종 테슬라로 들어가는 특히 테슬라가 그러니까 즉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올라서 그를 갖고 넘기는데 테슬라가 오케이 다 받아주겠다. 받아주고 테슬라 자체가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직까지 전기차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의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지금 자동차 메이커가 받아줬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이런 실적 흐름들을 그대로 나올 수는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좀 체크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테슬라 효과를 그대로 누렸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한때 또
파우치형 쪽의 강점으로 가다가 원통형이 잘 되니까 이쪽으로 푸시를 하면서 들어갔다는 회사의 전략들은 상당히 잘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딛고 네.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려면 2분기 실적도 좋아야 할 텐데 2분기도 좀 긍정적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양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뭐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오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우려할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파나소닉 정도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뭐 지속적으로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산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이제 테슬라양 매출액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생산 캐파가 뭐 지금 뭐 2022년도보다 2025년도에 약 한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가 속도는 뭐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 주가 상승기와 상승 추세와 어느 정도 이게 뭐 매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또 다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뭐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그쪽과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난번에서도 밝혔듯이 뭐 네. GM 관련된 얘기들로 나오는데 배터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네. 않고요. 근데 지금 앞서 팀장님께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또 이쪽도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2170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저쪽에서 계속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테슬라가 4680으로 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좀 더 지름과 수학인데요, 이거. 네. 하여튼간 좀 지름과 크기가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커진 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개에 들어가는 용량과 또 밀집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바뀌고 있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쪽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차피 테슬라가 가야 할 길과 함께 그걸 맞춰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는 훨씬 더 수익성과 여러 가지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을 그대로 정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회사 쪽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셀 메이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계속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장비 쪽이 더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써 그냥 잘했긴 했지만 관심은 저는 다른 쪽에 있다라고 다른 말씀드리고 쪽이면 싶습니다. 어느 쪽에 정확하게 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었나요? 네네. 네. 어제 에코프로 BM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 네, 다양한 종목 중에 예. 그래서 종목. 일단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네. 되면 이제 셀 메이커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실적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확장되는 거를 가지고 끌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장비 쪽이 계속 관심이 많다라는 쪽인데 그냥 뭐 쭉 갈까요? 어떻게 쭉 가실 겁니까? 장비 쪽 관련된 쪽에 관심 있는 회사를 쭉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네. 뭐 관련해서 작은 종목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대세가 그쪽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 쪽, 뭐 소재 쪽도 좀 계속 반영받고 네, 있고 네. 그런 과정 쪽에서 장비 쪽을 너무 소홀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늘리는 게 맞겠다. 특히 네. 장비 쪽은 밀접하게 수주 장고를 보셔야 됩니다. 수주 장비. 예, 그쪽이 같이 이번에 원통형이 좋았기 때문에 원통형을 계속 밀다라고 네, 하게 되면 네. 그와 관련된 수주 장고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원준이고요. 네. 예, 원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 처리 장비인 소성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쪽에 다 턴키 방식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과 또 턴키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회사들이 내가 재고를 보유하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주 받게 되면 바로 생산하는. 그래서 바로 생산해서 같이 모여들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할 어떤 상황이 부담이 아니기 없네요.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가격 쪽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코인테크가 눈에 띕니다. 코인테크. 예, 코인테크도 마찬가지로 공정 자동화 쪽에서 세계 최초로 풀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어서 스마트 공장과 함께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이 공정 쪽에서 어떤 효율들이 더 높아지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TSI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도전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서 믹싱을 하는 네. 대표적인 그래서 융합하고 믹싱하는 대표적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에 대해서 봤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장비를 보게 되면은 아마 전극 믹싱 초기 단계죠. 그리고 또 이를 조립하고 거기다가 화성이라고 하는 충방전까지 나가는 상황 쪽에서 아마 전극 믹싱 관련된 쪽이 초기에 진입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시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더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네. 그냥 세 종목 후루룩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장비단에 있어서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가 궁금한데요. 지금 40만 원 선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우리 염 팀장님은 50만 원, 또 우리 김 대표님은 48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고 우리 염 팀장님은 50만 원. 사실 상장했었던 가격대보다는 낮거든요. 상장했을 네. 때 가격대가 첫날 시초가 59만 8천 원. 근데 이제 최고가 네.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또한 저는 이제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4개월 차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만으로 한 3개월 좀 지났네요. 일단은 뭐 아무리 뭐 대장주라고 한들 그래도 목표 주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좀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이 35만 원 선을 좀 넘어섰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만 원 초중반대가 일단은 적정 주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이 단기간의 반등의 반영을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철저하게 저는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의 변화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1월 상장 이후에도 사실 2차 전지 섹터를 끌고 갔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일단 돌아왔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럼요. 외국인 수급도 이제 간혹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또 수급 면에서 지금 다른 소재 쪽으로 이동이 좀 되고 있다는 네.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는 좀 상방에 대한 제한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에너지솔루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못지않게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4%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 소폭 상승,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바닥권이라는 인식은 있긴 한데 매수가 가능할지. 자, 우리 염 팀장님은 중립 의견을 주셨고요. 김 대표님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매수를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관점이십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2분기 아닌 3분기 정도의 주가가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가 매수, 과대 낙폭 네.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포착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좀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 조금은 좀 지켜보는 관망의 자세가 조심스럽게 낫지 말씀하시네요. 않을까라고 3분기를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구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 이제 사업부들을 정리를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네. 그때 시점이 이제 벌써 2020년 말에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태양광 부분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통해서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강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 못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은 약 21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 면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주 서프라이즈 요인 중에 하나가 특허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약 8천억 원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특정은 하진 않았지만 특허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에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뭐 중립의 의견을 드리는 건 우리가 LG전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특허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네. 신사업이 전장 사업부라든지 로봇 사업부라든지 이런 사업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실적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키지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분기보다는 3분기 하반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은 반면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 내용도 일단 기대가 되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분명히 부담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액면 그대로는 잘 발표했습니다. 네. 한 1조 3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조 8천억, 뭐 한 5천억 정도 더 나왔다는 네. 얘기는 뭐 아무리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가전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야 될 것 같고요. 가전 쪽보다는 이제 가전 쪽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전이다 보니까 다 철 그렇죠. 들어가는 이제 강판 쪽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요즘 보니까 다 알록달록하죠. 네. 컬러 강판. 네. 이쪽이 더 비싸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가 부담은 더 들어가는데 이를 충분히 가격 인상과 함께 수요가 들어가게 되냐. 근데 가전 같은 경우는 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큰 시대에 저희가 보통 보면 가전 코로나 때 집에 있느라고 다 바꿨죠, 한 번씩. 네. 그래서 또 강한 수요가 더 많이 나오겠느냐. 이거는 주기가 길잖아요, 또. 내구재라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사이클로 봤을 때도 조금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제가 계속 눈여겨보는 거는 전장 쪽이죠. 네,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이제 또 요즘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계속 또 받은 그래도 어떤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에 예약받은 것에 대비해서는 계속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인도받는 개월수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건 현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게 됐을 때는 어느 다른 전장 부품 회사보다 빠르게 수주가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의 실적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한때 또 많이 밀렸다가 또 낙폭 과대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고 성장 동력에 대해서 뭐 어떤 해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 더 또 주가도 그렇게 수준이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부분 사실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기대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가전 부분을 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왔단 말이죠.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또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중립과 매수 의견 가운데 목표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염 팀장님 1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 의견인데 우리 김 대표님은 1차 1,013만 원 저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주가가 거의 12만 원 선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거 가격 전략은 김 대표님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1차 저항이다. 예, 저항인데 네. 1차 저항이 목표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안착해야 세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가격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변화가 나오면 이제 아마 그 정도쯤에서 후속적인 뭐 이제 언제 풀리나 그런 거 있죠. 자동차 네. 출하량에 대한 변화. 네.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가격대 그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1차 회복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 확인해 봤는데 사실 좀 아쉬운 의견입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뭔가 LG전자의 앞으로 좀 장밋빛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셔서 좀 아쉬운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선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 오늘 엔터주들이 장 초반 상승을 뒤로하고 좀 하락 전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제2의 BTS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염 팀장님이 엔터 쪽에 굉장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 종목, 네. 목표가와 오늘 제2의 BTS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의견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목표 주가는 68,000원과 단기 보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염 팀장님. 네. 제2의 BTS,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인기 있는 가수가 사실 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관계로 빅뱅 이후로 아이돌을 잘 몰라서 빅뱅 이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로 나와서 저는 YG 보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이 키즈 네. 음악 들어보셨어요? 어, 매니아. 저도 BTS 이후로 저도 또 새 아티스트들 나이대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가장 저는 가장 세게 보는 게 이제 네. 엔터주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이제 엔터주를 보려면 사실은 그 아티스트들을 좀 파야 됩니다. 그쵸. 요즘 말로는 이제 요즘 덕질. 젊은 분들 덕질 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히 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 BTS 이후로 제가 아직은 못 파고 있는데 최근에 파야 될 이제 또 새로 아티스트들이 생겼어요.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데요. 이제 빌보드 200에 1위를 1위.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낯서네요. BTS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수가 궁금해하죠. 나왔다는 게.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가 다른 엔터주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뭐 연일 지금 거의 신고가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군입대에 대한 BTS 군입대에 대한 부분과 피크아웃에 대한 조금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YG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겐 또 빅뱅이지만 네. 젊은 세대들에겐 또 빅뱅의 그 존재감, 폭발력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이제 이수만 회장 관련된 노이즈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급이 JYP 쪽으로 거의 다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장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의 아티스트들의 좀 라인업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선두는 그 스트레이 키즈라고 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트와이스 네. 같은 경우가 있지. 있고 그리고 니쥬 같은 전반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좀 평탄합니다. 네. 한마디로 좀 공백기 없이 서로 계속해서 공백 없이 계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고 지금 트와이스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된 부분이 있고 네. 다른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2분기부터는 공연 재개된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엔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약진들이 회사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 직전 수준이 매출액이 한 1,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이 1,900억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00억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단에서 영업이익률 또한도 지금 거의 한 30%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JYP 일단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셔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네. 엔터주는 지금 쉬어갈 단계가 저는 돌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기업인 거는 다 알고 장사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 없고 리스크가 없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사고 치지 않으면 갑자기 리스크가 생길 그쵸.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주가 추이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쉬어갈 구간이 전반적으로 더 돌입했기 때문에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현재 주가가 63,800원인데 목표 주가를 6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면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류, 그러니까 많이 좀 가파르게 오른 데에 따른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걸까요? 네, 염정 팀장님한테 좀 섭섭합니다. 왜요? 네, JYP 소속 가수를 얘기하면서 왜 엠믹스를 빼놓으셨는지 울컥했습니다. 엠믹스. 네, 더 잘 아시네요. 예, 네. 엠믹스를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판매가 한때 120만 장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제 본격적 데뷔해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0만 장. 네, 우리 서룡과 혜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걸그룹이죠. 네. 아니, 저 지금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엠믹스. 네, 2월에 데뷔했고요. 정말 걸그룹입니다. 네. 네, 그래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많이 아껴주시고요. 네, JYP를 새로 트와이스에 이어서 이제 투둥이 분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실 상황이기 때문에 MX 아껴주시고요.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JYP 엔터를 보는 입장 쪽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부각을 받는 거죠. 네. 나머지 쪽에서 선별적인 과정이 나오고 부각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만 보게 되면 약간 단기 쌍고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기간 조정 들어가야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스트레이키즈 해외 공연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트와이스 이제 마저 해외 공연 찍고 이제 들어와야 될 거고 네. 예, 그런 과정 쪽에서 오프라인 수익도 다 잡힐 수가 공연 수익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는 보지만 네. 주가는 보통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이를 좀 과열을 시키는 구간 쪽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쪽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될 게 사실 엔터주 가운데서는 모든 엔터주들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네. 올랐다가 지금 JYP 엔터만 더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분은 탑픽을 어떤 종목을 꼽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염 팀장님은 하이브와 JYP 엔터를 꼽으셨고요. 김 팀장님은 역시나 엠믹스 때문에 그런지 JYP 엔터를 꼽으셨습니다. 염 팀장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또 BTS를 많이 또 파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공연 재개하면 또 BTS 쪽이 네. 많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글로벌 팬덤 차원에서는 BTS만 이길 자가 없죠. 예. 네. 일단은 뭐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그 오프라인에서 또 파생되는 온라인 공연에 대한 매출액까지 네. 지난 3월에도 이제 온라인 공연에 대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온라인 수익이 하루에 400억 정도라고 하고 400억. 있으니 네. 이제 극장에서 보는 거죠. 네. 공연을 극장에서라도 보겠다. 네, 그렇기 대단합니다. 때문에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하이브의 매출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군입대 관련된 이슈가 지금 하이브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신정부 원에도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하이브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언급이 나왔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이브 주가가 또 그래도 반등의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뭐 엔터주가 사실은 하이브가 대장으로 가면서 네.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따라갔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서 JYP 쪽이라든지 이제 SM 쪽으로 좀 대장주의 느낌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는 종목이 지금 JYP다. 한마디로 경영을 되게 깔끔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JYP 탑픽으로 보면서 같이 하이브가 최근에 너무 많이 눌렸다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켜볼 상황이고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고 들어갈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의견을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의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지금 투자할까에 대해서는 기다리자, 또 아이돌들의 성과를 확인하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